안녕하세요, 베놈입니다. 아니, 키보드 쇼팽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베놈 60H인데요. 이놈은 키보드가 아니라 키보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기판입니다. 이 베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커스텀 키보드 회사 지온웍스에서 개발한 현존하는 가장 빠른 키보드 기판입니다. 60% 배열의 마그네틱 스위치가 장착되고요. 마그네틱 스위치가 장착되기 때문에 래피드 트리거를 지원합니다. 래피드 트리거가 지원되기 때문에 게이머들이 좋아하고요.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스텀 키보드 유저들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완성된 키보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파츠들을 구입하고 직접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커스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판을 가지고 어떻게 키보드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베놈 60H 기판을 가지고 키보드를 조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기판만으로는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베놈 60H 기판을 가지고 키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키보드 하우징과 무게추, 보강판, 흡음재, 스위치와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키캡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파츠들은 지온웍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가 너무 핫한 관계로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항상 품절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존버하셔서 꼭 구매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커스텀 키보드 작업 시에 가장 먼저 스위치부터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스위치를 테스트해보고 스위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결정합니다. 이 스위치는 지온웍스에서 제작한 로우 H라는 스위치입니다. 마그네틱 스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식과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키압은 바닥압 기준으로 40, 50, 60g으로 다양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템에는 공장 윤활이 되어 있지만 이 공장 윤활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부 하우징과 스템이 맞닿는 부분에 꾸덕한 윤활제가 묻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손으로 눌러보면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꾸덕한 윤활제로 인해서 쩝하고 떨어지면서 스위치의 초기압이 상당히 높으며 그 객체들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모두 분해하고 상부 하우징과 스템은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해 주었습니다. 스프링은 크라이톡스 105, 스템은 크라이톡스 205GD0을 사용해서 스템 내면을 아주 얇게 윤활하였습니다. 윤활하는 방법은 기계식 스위치 윤활과 거의 비슷합니다. 로우 스위치는 마그네틱 스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로크 길이가 3.4mm로 슬라이더의 기둥이 바닥을 치는 구조를 가진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일반적인 4mm의 스트로크 길이를 가진 스위치들과는 바닥을 치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요. 기계식 스위치 빗선 로우와 상당히 유사한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워블이 잘 잡힌 스위치로 알려져 있지만 사용 횟수가 많아질수록 워블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부 하우징의 레일 부분을 앞뒤로 윤활해 주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스웨그 키의 나이트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 윤활은 나이트 스테빌 출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나이트 스테빌은 굉장히 작업하기 수월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번거로운 홀리 모드가 필요 없고 철심 수평이나 마감도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윤활과 간단한 유격 작업만으로 스테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른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이중사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스템과 스테빌 하우징이 부딪히더라도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스템과 스테빌 하우징이 부딪히는 소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스테빌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깔끔한 스테빌 타건감을 완성시켜줍니다. 나이트 스테빌은 스웨그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이 또한 품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나이트 스테빌에도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트 스테빌의 크라이톡스 XHT BDG를 사용하면 먹먹해진다고 알고 계시는데 나이트 스테빌이 먹먹한 이유는 윤활제가 아니라
기판과 결합되는 부위에 설계 미스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격으로 인해서 스테빌 하우징을 기판에 결합할 때 스테빌 하우징이 가운데 위치하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서 고정되기 때문에 스템과 스테빌 하우징의 벽이 간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먹먹해지기 때문에 스테빌 하우징 결합 시에 중심점을 잘 맞춰서 나사를 조여주셔야 합니다. 여기 스테빌과 흡음재, 부광판이 설치된 기보강에 윤활 작업이 완료된 스위치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위치들에는 작거나 크거나 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은 치수 안정성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스프링 또한 모든 개체들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작업한 스위치를 성의 없이 그대로 기보광에 꽂아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알 한 알 손으로 눌러서 테스트해본 후에 상태가 좋은 것들은 순서대로 스테빌 알파열에 배치하고 비교적 상태가 좋지 않은 스위치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해줍니다. 키보드 하우징은 KB 디펜스의 토프 60 리덕스입니다. 토프는 KB 디펜스의 60 배열을 대표하는 하우징입니다. 기존 토프 60에서 개선된 모델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마감 방법으로 선택지가 다양합니다. 기존의 우틱 60H의 타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우징을 알루미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때 사용됐던 하우징이기도 합니다. 이 하우징 또한 지온웍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KB 디펜스 홈페이지나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시면 더 많은 옵션의 하우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상부 하우징과 하부 하우징으로 나눠지는 구조가 아니라 도시락 같은 하부 하우징 위에 기보강을 올려서 나사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나사로 결합하실 때는 두 가지를 신경 써서 결합해 주셔야 합니다. 고정할 때 좌우를 잘 맞춰서 고정을 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 키보드의 모서리 내 부분에 미리 키캡을 장착하시고 키캡들을 눌렀을 때 하우징과 간섭이 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USB 단자 또한 잘 맞게끔 결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딱 맞게끔 조립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꽂힐 정도로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키캡들을 체결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키캡은 취향에 맞게 구매하셔서 커스텀하시면 더 예쁘게 키보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베놈 60HE 키보드의 타건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의 극대화를 위해서 RGB가 지원되지 않는 점은 아주 약간 아쉽습니다만 4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금 가장 빠르고 래피드 트리거 또한 지원하며
모든 파츠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커스텀 키보드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 개이득입니다.